푸른을 간식으로 먹은 그룹이랑 다른 간식을 먹은 그룹을 비교했어요. 네네. 어떻게 나왔나요? 푸른 먹은 그룹이 체중이랑 허리둘레가 조금 더 줄긴 했어요. 평균 체중은 2kg 대 1.5kg, 허리둘레는 2.5cm 대 1.7cm 정도. 그럼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? 자두 껍질에 많은 폴리페놀 성분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아디포넥틴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. 특히 휜가넷 품종처럼 색이 아주 진한 자두에서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. 우와, 정말 파면 팔수록 흥미로운데요. 자두, 그리고 건자두. 이게 그냥 변비에 좋다 이 정도로만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. 숨겨진 효능들이 꽤 있는데 그 과학적인 근거들을 오늘 좀 대대로 짚어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체중 관리 얘기부터 시작해볼까요? 일단 신선한 자두는 칼로리가 낮죠. 100g당 한 30에서 46kcal 정도니까요. 수분도 엄청 많고요. 85% 이상이라고 하니까 포만감 느끼기에는 좋겠네요. 네, 그렇죠. 근데 이제 푸른으로 넘어가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. 건조시키면서 100g당 240kcal까지 확 올라가거든요. 와, 칼로리가 꽤 높네요. 대신에 식이섬유 함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죠. 생자두가 1.4g 정도인데 푸른은 7.1g, 거의 5배 가까이 늘어나는 셈입니다. 오, 그럼 이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건가요? 안 된다는 건가요? 여기서 이제 리버풀 대학 연구를 한번 봐야 하는데요. 푸른을 간식으로 먹은 그룹이랑 다른 간식을 먹은 그룹을 비교했어요. 네네. 어떻게 나왔나요? 푸른 먹은 그룹이 체중이랑 허리둘레가 조금 더 줄긴 했어요. 평균 체중은 2kg 대 1.5kg, 허리둘레는 2.5cm 대 1.7cm 정도. 그럼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? 근데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는 거죠. 아, 유의미하지 않았다. 네, 그래서 연구진들 결론은 푸른이 직접 막 살을 빼준다라기보다는 그냥 포만감이 좋으니까 다른 간식 대신 먹으면 식단 관리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. 딱 이 정도. 괜찮은 간식 대안이다. 이게 핵심입니다. 그렇군요. 막 엄청난 다이어트 비법은 아니었네요. 근데 잠깐만요. 제가 본 자료 중에는 푸른 섭취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체중 감소 사이에 관련이 있다고 나왔어요. 이건 좀 다른 얘기 같은데요? P값이 0.001보다 작다고 나왔던데요? 네, 맞아요. 그 결과가 있긴 한데 거기서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. 그 분석에서도 BMI나 허리둘레, 그리고 중요한 체지방량 자체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어요. 아, 정말요? 체중은 줄었는데 체지방은 그대로다.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거죠. 그 줄어든 체중이 진짜 지방이 빠진 걸까? 아니면 혹시 몸 안에 수분이 일시적으로 좀 줄어든 건 아닐까?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. 단순히 체중계 숫자만 볼 게 아니라 체성분 변화가 중요합니다. 하긴 그렇겠네요. 너무 많이 먹으면 가스 차거나 배 아프거나 설사할 수 있으니까 양 조절은 꼭 필요합니다. 네, 그건 주의해야겠네요. 근데 또 하나 놀라운 게 이게 단맛이 꽤 나잖아요, 푸른. 그렇죠. 달죠. 근데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요. 자두나 푸른 둘 다 혈당 지수, GI가 낮다면서요. 네, 맞아요. 혈당 지수 가치는 낮은 편입니다. 풍부한 섬유질이 당 흡수를 좀 천천히 하게 도와주거든요. 아, 그래서 혈당이 확 오르지 않는다? 네,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고려해야 할 게 혈당 부하 지수, GL이라는 건데요. GL이요? 네. 그건 뭔가요? 이건 1회 섭취량을 고려한 개념이에요. GL이 낮아도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총 당 섭취량이 많아지니까 혈당에 부담을 줄 수 있잖아요. 그걸 반영한 지수죠. 아하, 그렇군요. 푸른은 칼로리도 높고 당분도 있으니 많이 먹으면 안 되겠네요. 특히 당뇨 환자분들은 하루에 한 약 44g에서 87g 이내로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자두 껍질에 많은 폴리페놀 성분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아디포넥틴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. 특히 휜가넷 품종처럼 색이 아주 진한 자두에서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. 우와, 정말 파면 팔수록 흥미로운데요. 소화 개선 효과는 확실하고 체중 관리나 혈당은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고, 근데 제가 자료 보면서 제일 놀랐던 건 따로 있었어요. 어떤 거요? 바로 뼈 건강이요. 이게 푸른의 진짜 강력한 효능 같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이게 어쩌면 푸른의 가장 주목할 만한 그리고 근거가 탄탄한 효능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. 오,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들이 있나요? 특히 폐경기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아요. 아시다시피 폐경기가 되면 여성 호르몬 감소로 뼈 손실이 급격히 떨어지기 쉽거든요. 네,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죠. 그렇죠. 그런데 여러 연구에서 매일 꾸준히 푸른을 섭취하는 것이 이런 뼈 손실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일관되게 나왔습니다. 매일 꾸준히요?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? 한 중요한 연구에서는 하루에 푸른 50g 정도,
그러니까 중간 크기로 대여섯 개 정도거든요. 네, 그 정도면 먹을만 하네요. 네, 그 정도만 1년 동안 꾸준히 먹었더니 고관절 골밀도 감소를 유의미하게 막아줬다는 결과가 나왔어요. 와, 50g만으로요? 흥미로운 건 같은 연구에서 하루 100g을 먹은 그룹도 있었는데 효과는 50g 그룹이랑 비슷했어요. 근데 소화 불편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해요. 아, 그럼 100g 먹는다고 효과가 2배가 되는 건 아니군요. 괜히 속만 불편할 수 있고. 그렇죠. 그래서 하루 50g 정도가 좀 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섭취량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. 이게 어떤 성분 덕분인가요? 비타민 K나 칼륨, 망간 같은 미네랄과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들의 복합적인 작용 덕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 하루 푸른 106개로 뼈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니 이건 정말 솔깃한데요. 혹시 뭐 조심해야 할 점이나 부작용은 없을까요?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제일 흔한 건 역시 소화 관련 문제예요. 과다 섭취하면 가스가 차거나 배가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할 수 있고요. 네, 그건 양 조절로 해결할 수 있겠고 다른 건요? 신장결석 위험이 있는 분들은 옥살레이트 함량을 좀 신경 써야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요. 자료마다 수치가 좀 달라서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병력이 있다면 주의하는 게 좋겠죠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알레르기도 있습니다. 흔한 건 자작나무 꽃가루 알레르기 있는 분들이 생자도 먹었을 때 입 주변 가려워지는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이고요. 이건 보통 익히면 괜찮아져요.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 좀 주의해야겠네요. 소위 자두 다이어트라는 말,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? 자두 다이어트처럼 특정 음식 하나에만 막 의존하는 방식은 영양 불균형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서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. 그렇죠. 원푸드 다이어트는 항상 문제가 되죠. 중요한 건 균형 잡힌 전체 식단 안에서 자두나 푸른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. 전략적 활용이요? 예를 들어서 칼로리는 낮으면서 수분 보충이랑 포만감을 좀 얻고 싶다. 그러면 신선한 자두를 간식으로 먹는 게 좋겠죠. 네. 반면에 좀 더 강력한 배변 효과를 원하거나 특히 뼈 건강을 좀 챙기고 싶다. 그러면 비타민 K나 폴리페놀 같은 영양소를 극대화할 수 있는 푸른을 하루 50g 정도 꾸준히 먹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요. 아, 목표에 따라 선택을 달리하는 거군요. 그렇죠. 정리해보면 소화 개선, 특히 변비 해소 효과는 정말 확실하고 과학적 근거도 탄탄하고요. 네, 그렇죠. 그리고 뼈 건강, 특히 폐경기 여성의 골밀도 유지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. 네, 그 부분은 정말 주목할 만합니다. 반면에 체중 관리나 혈당 조절은 약간 효과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막 드라마틱한 건 아니고 좀 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였고요. 맞습니다. 만명통치약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전체적인 건강 식단의 일부로서 현명하게 활용해야 하는 거죠. 네, 결국 핵심은 그냥 자두나 푸른 먹어라가 아니라 내 건강 목표에 맞춰서 신선한 자두를 먹을지 푸른을 먹을지 또 얼마나 먹을지를 고민하는 맞춤형 활용이 중요하다는 거네요. 정확합니다.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일 쉽게 접하는 이런 평범한 식품 하나에도 우리 몸과 상호작용하는 복잡하고 놀라운 과학이 숨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.